인선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 조직 개편안은 아직까지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완영 의원입니다. 예. 이번에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그렇게 선임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부 청문회 위원이 몇 명이죠? 지금 10분? 예. 정도. 예. 예. 그게 21일, 22일? 21일입니다. 20일. 예. 21일. 예. 그래서 본회의 표결은 26일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정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각오십니까? 흔히들 여당은 쉽게 통과해주는 그런 역할로 국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좀 남다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중앙부처에서 25년 근무하면서 총리실과 청와대와 일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총리실의 그 위상 또 총리님의 그 기능 이런 것들을 조금 따져볼 그런 생각입니다. 그 야당 문제의식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야당이 도덕성 검증은 그것대로 엄중하게 하겠지만 과연 책임 총리에 걸맞는 그 직무 능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죠.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따져보겠다. 이게 야당 쪽의 얘기거든요. 흔히 야당은 과거에는 이제 도덕성 위주로 따져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좀 품격 있는 이제 총리 청문회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상당히 고민을 했죠. 그런 측면에서 정책 위주, 업무 수행 능력, 국정 조정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따지려고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게 대통령제에서 말이죠. 총리가 하기 나름이라고는 하지만 자칫하면은 무슨 결제도 장관이 대통령한테 직접 받아버리고 이런 경우도 왕왕 있어가지고 총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무슨 바지저고리처럼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완영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총리의 역할과 기능 이게 어떤 겁니까? 저도 과거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어느 분에게 총리를 이래 좀 맡아달라 했더니만 그분 그 답변이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총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나는 안 하겠다.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걸 들었는데 이걸 이제 뒤집어 말을 하면 정말 이제 그 총리가 할 역할을 제대로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행사만 참여한다든지 흔히 말하는 대로 대통령 대독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이 책임 총리 용어 자체도 헌법적인 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대로 이제 일을 해보는 헌법상으로 기능은 또 이런 거 있습니다. 국무위원을 이제 대통령이 추천하고 또 해임 건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수행하느냐. 만약에 장관이 일을 못한다. 그러면 총리가 봐서 이 장관은 해임을 합시다. 이런 건의를 할 수 있는 거냐. 재청권이 있으면. 있습니다. 그거는 재청권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제대로. 해임 건의권도. 내용상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그 정도 돼야 총리다. 그렇죠. 제가 보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홍홍원 총리 후보자가 정홍원 총리 후보자가 기자들 답변한 거 있잖아요. 기자들 질문에 답변한 거 있잖아요. 올바로 보필하는 게 책임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물론 보좌 기간은 틀림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보좌 기간은 틀림이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이제 정부통령제를 비교를 해보면 좀 대통령하고 이제 총리의 역할을 조금 내치 위주, 특히 이제 국민 행복 시대를 만들겠다는 게 당선인의 국정 철학인데 이 국민 행복 시대는 정말 총리가 저는 앞장서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이 청문회에서 도덕적인 능력도 중요하지만 책임 총리를 실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느냐를 검증해 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정말 객관적인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일단 저도 언론이나 이제 국민들의 시각은 그 총리님 후보는 이제 어떤 경륜 이런 거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면서도 한편 걱정하는 게 이 검사직을만 수행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다변화되고 다양화된 우리 계층에 대해서 정말 총리로서 그 수행 능력을 정말 발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래 캐시언 마크 하는 분들은 국민들한테 지금 많이 저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이제 후보자께서 변화를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국민 통합,
일자리 문제, 또 뭐 빈부격차 완화 이런 문제는 진짜 올인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총리께서. 예. 네. 그거 혹시 예. 너무 세게 하시면 예. 뭐 당 지도부에서 뭐라고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뭐 세게 한다, 약하게 한다 이거보다는 네. 정말 그 미국의 청문회가 국민들로부터 칭송을 받듯이 여야가 제대로 예. 이제 그 청문회 역할을 하면서 네. 아 정말 이제는 제대로 인사청문회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 알겠어요. 때가 왔습니다. 이미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예. 그런 국정 수행 능력 위주로 좀 알겠어요. 해달라는 예. 요청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예. 오늘 얘기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예. 예, 여기 나오시기 직전에 청와대 비서실장 인선 발표돼 가지고요. 예. 예, 허태열 비서실장 예. 그리고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예. 어떻게 이남기 보셨습니까? 홍보수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당선인의 정말 뭐 올바른 판단으로 지명을 했다. 예. 이렇게 뭐 청문 대상도 아니고 그분들은 예. 그렇게 하고 믿고 우리가 따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네. 말씀하시면 예. 그래도 예. 허태열 비서실장에 대해서 워낙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고 그렇죠. 또 뭐 예. 그래서 또 그래도 그분도- 집권당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 자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도 원래 이제 관료 출신 아닙니까? 예. 그 행정고시 출신해가 특히 지방 행정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즘 지방 분권화 시대에 맞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내시리라 이렇게 믿음이 갑니다. 예. 네. 예. 저희가 시청자 문자를 받아보고 있는데요. 네. 9976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이 청와대 그리고 지금까지 발표된 조각 인선에 인수위에서 옮겨간 분들이 한 8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아하. 다수가 가셨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아 그러네요. 예. 저는 그 대통령의 인선에 대해서는 예. 뭐 장관을 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권한을 우선은 좀 존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써보고 그 다음에 일을 못한다 하면 그걸 가지고 국민들의 비판을 하고 빨리 뭐 내려와라 이런 요청을 해야 되지. 지금 임명 단계에서 다 잘했다 못했다 그분들의 과거 경력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앞으로 일하는 거 봐가면서 우리 모든 국민들도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지 실패하기를 바라는 국민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지금 우리 이혜경 앵커가 전해드린 네. 그 우리 시청자의 질문은 네. 원래 저 인수위에서 별로 안 간다고들 했지 네. 않느냐. 네. 그런데 막상 새누리당이 좀 보니까 서운하지 않느냐. 8명이나 예. 갔다. 이 얘기인데. 뭐 유능한 인재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 했지 예. 않겠냐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그래요?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발표된 그 17개,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예.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6개 장관 후보자에서 17명의 장관 후보들이 다 발표됐는데, 예. 뭐 전부 다 제가 여쭤보기는 좀 그렇고, 그리고 이완영 의원님은 저 노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쭉 일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방한함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네. 좀 어떤 평가가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노동부 있을 때 방한함 후보자를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노동연구원 근무했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노동행정이 크게 고용하고 네. 노사관계 두 가지 있다면은 네. 고용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노사관계 조금 아마 조금 약할 수는 있겠지만 네. 우리가 네. 너무 지금 고용노동부 일자리 문제가 워낙 화두가 돼 있고 우리가 네. 시급히 우리가 해결해야 될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적임자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봅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고용 일자리를 네. 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렇죠. 반영이 돼서 그렇죠. 고용노동부 중에서도 고용 쪽의 전문가인 방한함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보고 그러면 있습니다. 예. 노사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건 또 직업 전문가 안료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뭐 저는 주로 노사관계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예. 사실 금년에 이제 새 정부 들어서면서 노사관계도 불안 요인이 사실 충분히 있습니다. 있는데 뭐 잘 대처해 나가야죠. 예. 뭐 지금까지 MB 정부에서는 노사 자율에 이제 맡기다 보니까 요즘도 장기 노사 분규 건수도 있고 네. 뭐 쌍용차, 한진중공업처럼 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데 하나하나 차곡차곡 노사정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차곡차곡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 쪽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쭉 설명을 바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볼게요. 예. 이명박 정부가 노사자율로 하라고 한 기본 그 기조는 있는데 그렇죠. 이게 노사자율로 잘 될 때 얘기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쌍용자동차, 현대자동차, 한진중공업
이게 지금 저 현대자동차 같으면은 저 고공농성 지금 100일 훌쩍 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노사자율로 알아서 하라고 정부가 뒷짐지고 있을 상황은 이미 지나지 않았습니까? 뭔가 정부가 꼭 정치권이 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팔 걷어붙이고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래 이제 고공농성하는 이런 네. 사실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하고 원래는 이제 정당하게 우리가 노조가 파업을 들어가 가지고 장기적으로 해서 이제 기업의 손실, 경제 손실을 하는 건 달리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사실 이렇게 보면 되죠. 현대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하루 파업을 하면은 몇천억 손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노사 자율에 맡겨가지고 뭐 20일, 30일 가면 얼마나 손실이 크겠어요. 네. 그렇다면 정부가 공정한 중재자로 예. 역할을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이 된다면은 그게 경제 손실을 줄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가 적정한 시기에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해준다면은 노사분규를 일찍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정부 조직 개편안이 아직 통과가 못 되고 있어요. 예. 어제도 이제 결렬이 됐는데 이 부분 어떻게 빨리 진행을 해야 될까요? 물론 뭐 예. 저는 그 아직 법 통과 이전에 장관을 임명했다는 반대하는 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는데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통과시키는 게 지금 관건인데 지금 여야 협상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지 빨리 새 부처가 이래 장관도 임명했는데 예. 빨리 출범을 해야 되지 근데 않겠습니까? 빨리 타결하려면 뭐 여당이 양보를 좀 해야 타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뭐 시민위원회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뭐 오늘 내일은 잘 타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요. 분위기가 예. 타결적으로 지금 약간 기울어지고 있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예. 본회의도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죠. 오늘은 오늘 아니고 본회의는, 예. 사실상 예. 결렬. 오늘은 불가능. 2차 약속 날이지만 오늘은 넘겨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타결이 되면 바로 본회의 열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